지금 이 순간 총 대신 반도체가 탱크 대신 데이터가 전쟁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알고리즘 하나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시대.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는 이를 제2차 냉전 시대라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정체와 우리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차 냉전 시대란, 냉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의 군사 경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차 냉전은 조금 다르죠. 과거에는 무기와 이념의 전쟁이었고 지금은 기술과 정보 그리고 경제의 전쟁입니다. 예전에는 핵폭탄이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한 조각, 알고리즘 한 줄이 세계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들. 이 책은 미국과 서방 vs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 간의 싸움이 이어지는 것을 그 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싸움, 기술 싸움, 자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하죠.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서방 영향력에 저항하는 상징적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대만을 자신의 일부로 보고 서방의 영향력에 저항하고 있죠. 미국은 이를 반대하며 군사적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세계화의 종말,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함께 움직이는 추세였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 각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향이 심해졌어요.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자국 내 생산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차 냉전의 전장, 기술, 경제, 정보를 토대로 하는 냉전의 싸움을 더 자세히 볼게요. 기술, 반도체 전쟁은 미국과 중국 대립이 대표적이죠. 미국은 중국을 우선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죠. 또 그에 따른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전쟁은 러시아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장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끊으면 유럽 전체가 흔들리죠. 이유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만 약 40%이니까요.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무기가 된 겁니다. 자원 전쟁은 히토류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미사일, 스마트폰 등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자원 확보를 위한 식민지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남미가 점차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이버 전도 살펴보죠.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등은 사이버 공격을 이미 무기화 했습니다. 그중 한 사례로 북한의 해킹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2024년을 합쳐서 약 3조 원의 금액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해킹 사례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 모든 암호화 시스템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 양자 저항 암호화 등에 더욱 힘쓰고 있죠. 북극도 냉전 시대의 중요한 축입니다. 북극은 그 지역 자체로 풍부한 에너지, 위치상 군사적 우위, 무엇보다 앞으로 빙하 감소로 북극 항로를 여는 새로운 운항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구냉전 시대의 기지를 재가동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서 북극 함대를 강화했고 중국 역시 북극의 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군사연구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도 군사적 동맹 강화를 통한 지속적 군사 확장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린란드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 탐사나 사업만을 위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주도 군사적 패권과 정보 우위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죠. 우주 산업의 필수적인 위성은 전 세계 군사 작전과 통신, 경제, 거래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으로 지구 전체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죠. 만약 현재 인터넷을 이 위성 인터넷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오고 이 스타링크가 국내 이익만을 위해 가동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큰 무기가 되죠. 시사점. 이렇게 전 세계는 점차 탈세계화되고 제2차 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무엇보다 자국 생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국의 에너지, 자원 등에 의지하지 않고 자국 혹은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얼마나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라서 동맹국가의 연합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루빨리 우리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위태해 보이는 대만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 나라의 한 무기가 돼서 중국은 언제든 통합하고 싶어서 눈독 들이지만 전 세계, 특히 서방들은 이를 쉽게 놔두지 않죠. 우리도 꼭 자원,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보적인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눈치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